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28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그라는 의미의 기자가 되겠습니다. 그라는 의미의 기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겠는데요. 그것, 이것, 저것 할 때의 그 자에 해당하는 기가 되겠습니다. 기타라고 하는 것은 열거진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란 뜻이 되겠고요. 각기라는 말은 제각기와 같은 말이죠. 각자가 구성원 모두가 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제가 모두 제자인데 모두 한꺼번에 라는 뜻이 아니고 요소별로 하나하나 분리돼서 각자라는 뜻입니다. 급기야라고 하는 것은 종국에는 결국에는 이란 뜻이고요. 부지기수라는 것은 부가 아니다, 지가 안다니까 알 수 없다 라는 거죠. 그 수를 알 수 없다 라는 거니까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순수하다 라는 의미의 순자가 되겠습니다. 순수하다 라는 의미의 순자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순수하다 라는 의미의 순자가 되겠습니다. 순 그러면 이제 순 다음에 명사가 이제 나오겠죠. 해서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오로지 그것만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순 다음에 이렇게 백 또는 백색 이렇게 나오면 오로지 하얀색만 있는 아주 하얀 뜻을 가지고 있죠. 불순하다 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다 라는 뜻인데 이 불순하다 라는 말 안에는 의도가 나쁘다, 나쁜 의도 또는 자기만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욕심이 깃들여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하다 라고 하는 것은 티 없이 맑고 깨끗하다 라는 뜻이고요. 단순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다, 간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진하다 라고 하는 것은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상태다 라는 뜻이고요. 청순하다 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깨끗한 사랑을 얘기하고요.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티 없이 맑은 것을 얘기하는데 또한 성적으로 이성과 한 번도 잠자리를 갖지 않는 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지고지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하고 거룩하고 순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남기다 라는 의미의 유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남기다 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다 양이 너무 많아서 남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손들에게 무엇인가를 끼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끼칠 유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끼치다 라고 하는 것은 신세를 지다 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주로 이제 여기서 유자로 쓰일 때는 무엇인가를 남겨주다, 넘겨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끼치다 라는 의미의 유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언 하면 임종시 하는 말을 얘기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꼭 임종시 하는 말이 아니라도 죽은 이후에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 방법을 표시한 것을 모두 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지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 희망하던 어떤 일 또는 의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에게 물려준 재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와 함께 그 후대에 물려주는 선대의 문화 자산을 얘기합니다.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대에서 쓰던 물건, 그것도 이제 단순한 물건이라기보다는 이제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얘기하고요. 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 유물이 이제 주로 이제 동산이고 유산이 이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죠. 근데 유적은 주로 이제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그 범위가 대단히 넓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그 공원 정도의 규모로 넓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유적이 갖는 특성은 주로 유산이나 유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이라고 하면 이게 유물은 통상 이제 유형이지만 유산은 무형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유형이든 무형이든을 불구하고 현대 또는 지금 또는 그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이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유적은 흔적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일부는 망가지고 일부만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감이라고 하는 것은 분하거나 서운한 감정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유기하다라고 하는 것은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에 이제 현대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기견 이런 것들인데요. 그거는 기르다가 불법적으로 버린 그런 이제 반려견들을 얘기하는 거죠.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아있는 부작용 증세, 부수적인 증세를 얘기합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세대, 여기서는 꼭 부모뿐만이 아니고 조상을 포함하는 거죠. 조상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형질을 얘기합니다. 유실되다 라고 하는 것은 실수 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망손되거나 분실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실이라는 것이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꼭 분실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망가진 경우를 포함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홍수가 나서 떠내려갔다든지 또는 불이 나서 타버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유실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국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고 또 확대 생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전달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